참 길고도 험난했던 이번 한 주가 벌써 금요일 아침까지 와 있습니다. 참 이번 주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셨는지 다들 좀 지쳐 계시더라고요. 이번 주에는요. 버냉키 연주자 어제 연설에서 역시 버냉키는 우리 편이었다. 월가에서 화답했고요. 또 지난 6월 FMC 이후 시장의 그런 격한 반응 같은 거를 살펴봤을 때 시장이 또 버냉키를 길들이기에 나서서 결국 성공을 한 건가, 아니면 버냉키가 이렇게 전 세계 금융시장을 들었다 놨다면서 좀 가지고 노는 건가, 도대체 누가 승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인터랙티브라고 그러죠.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잘 가고 있는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버냉키 효과가 아시아에서 큰 힘을 발휘했는데 미국 본국이라고 해서 다를 일은 없겠죠. 블룸버그 통신 보시죠. 어제 미국 시장 마감하고 나서 버냉키 연준이랑 연설하고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로 처음 열리는 장에서 버냉키 효과가 저렇게 떡하니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연설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얘기했던 발언 중에서 제일 의미가 있었던 것이 바로 실업률 관련 발언이었는데요. 6.5%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6.5%를 달성한다고 갑자기 긴축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지난 6월 FMC 후 기자회견에서는 왜 6.5%가 목표치긴 하지만은 실업률이 7% 초반에 근접하면 서서히 준비를 하겠다고 코멘트를 해서 시장에서 원망을 많이 샀죠. 왜 헷갈리게 하느냐, 6.5라 그러다가 갑자기 7은 또 뭐냐, 수치를 왜 막 혼돈을 주느냐, 이런 원망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고 실업률 7에 대해서는 실자 하나도 등장을 아예 안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는 거고요. 다음에 로이터 통신 마감 브리핑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제목에서는 버냉키가 이제 이 확신을 줬다. 제가 제목을 썼지만 저렇게 보니까 약간 뭐 남녀 사이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확신을 줘서 감동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무튼 어제 아시아 증시를 들어올렸던 버냉키의 영향력이 당연히 월가에서도 효과를 발휘했고요. 근데 생각보다 좀 폭이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상당히 넓게 골고루 많이들 올랐다는 거죠. 나이스 거래소 기준으로 85%가, 그리고 나스닥 거래소의 70%가량의 종목들이 상승을 기록하면서 S&P 500 지수 10개 구성업종 모두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기술업종의 랠리가 돋보였다 그러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다 그러고,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라고 AMD 아시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노트북에도 요 관련 부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미국의 반도체 대장주 가운데 하나인데 투자 의견이 상향됐다네요. 그래서 12% 장중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인터넷 쇼핑의 명가죠. 아마존 역시도 최근에 행락철, 휴가철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라서 사상 최고치인 300달러를 장중에 돌파했다가 살짝 내려왔다 그러네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도 둘 다 좀 해당됐으면 하고 바라고요. 또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온라인 쇼핑 늘어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그동안 좀 다운사이드 사이클에 있었는데 이제는 좀 돌아설 때가 됐다는 미국에서 먼저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네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뭐 한마디로 버냉키가 울렸다 웃겼다 했던 지난 6주였는데요. 여기에 대한 현지 시장 전문가들 시황 들어보시죠. 먼저 하버푸드 트러스트인데요. 올해 증시의 테마는 불확실성과 우려가 확신으로 바뀌는 원년,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고요. 투심도 여기에 따라서 점차 개선될 것을 예상한다. 그리고 지금 미 증시가 너무 과열이라거나 지나친 낙관론에 빠져있다는 지적도 현실과는 좀 상당히 거리가 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에 스튜어드 캐피탈. 지난 5월 이후 모든 사람이 연준으로부터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에 완전히 너무 몰입해 있었다. 지난 6월 FOMC 버냉키 연준 의장의 기조가 결코 매파적이지 않았지만 시장은 양적완화 지속 불확실성에만 집중을 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행했던 표현이 뭔지 기억나시죠? 6월 FOMC 버냉키 연준 의장 입장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뗀다고 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뜻이 아니다. 이랬다면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입장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이 아예 없다. 계속 가속 페달을 밟을 테니까 한번 지켜봐라. 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좀 미묘하지만 상당히 좀 친시장적인 쪽으로 달라졌다는 것이 이 사람의 분석이네요. 자, 다음 경제지표 내용 좀 하나만 보겠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네요. 일단 9월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의 실업률을 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7월, 8월은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이례적으로
안 좋게 나왔네요. 보실까요? 예상치 33만 7천 건 대비해서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은 36만 건입니다. 실업수당하고 실업률은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적을수록. 그러니까 예상치를 뛰어넘은 게 악재죠, 악재. 예상치보다 적었어야지 좋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추세를 잠깐 보시면은요. 글쎄요, 미국 실업률하고 마찬가지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빨간색 4주 이동평균을 본다고 하면은, 글쎄요,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약간 좀 올라가려는 좀 추세에 있고, 어떻게 보면 하방 좀 저항에 직면해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이 결과를 당연히 반겼겠죠. 뭐 양적 완화 지속 가능성으로 이걸 판단해 보면 뭐 호재라고 생각을 했겠고요. 미국의 실업률 하락세도 일단은 조금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프 보니까요. 근데 이게 또 일시적 현상이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뭐 소수 의견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걸 7월 효과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입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실업수당 청구 건수 36만 건이 2개월 내 최고치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경제학자는 이번 결과야말로 진짜 주간 변동성이 들어있다, 이런 의견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의 경우는요,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공장들이 보통 7월 초에 한 주에서 두 주가량 일제히 다 문을 닫아버리고 공장 설비 교체나 점검 같은 작업을 한다네요. 그래서 이때는 공장이 작업을 안 하고 문을 닫으니까 임시직이나 뭐 알바 이런 사람들은 일단 집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할 것이고, 그럼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실업수당을 청구하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수치가 높아진 것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연준이 9월 양적 완화 축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제 실업률 7월, 8월 두 번 남았는데요. 8월은 뭐 아직 모르겠고요. 7월 일단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실업률이 뭐 뚜렷하게 하락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 고용과 실업에 대해서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노동통계청의 자세한 자료를 좀 보기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실업수당 청구 노동청 자료 보시죠. 일단 수치 자체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만 건으로 전주 대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죠. 16,000건 늘어났는데요. 지역별로 보니까요, 뉴욕하고 뉴저지가 좀 많이 늘어났네요. 각각 6,000, 2,800건 정도 늘어났고요. 코멘트를 옆에 읽어보니까요, 뭐 제조업 자동차뿐만 아니라 식음료, 뭐 유통, 운송 전반적으로 해고가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뭐 휴가철 때문에 도시가 텅 비어서 그런 건지 어쨌는지 아무튼 간에 7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부진으로 이게 연결이 되겠죠. 뉴욕, 뉴저지 지역이 저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제조업 부진이든 고용 부진이든 시장은 뭐 또 여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좀 아이러니하지만 얘기를 드리고요. 또 다른 외신 한 편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내용 살펴보시죠. 지난 5월 버냉키 연준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6월 FOMC에서 구체적으로 연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국채금리 급등했고 모기지 금리도 급등했는데 마침내 이런 뉴스가 떴네요. ABC 뉴스입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2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갔다는 건데요. 사실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30년 만기 모기지인데요. 참 30년이라 그러면 듣기만 해도 막 진절머리가 나는데, 아무튼 이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4.51%를 기록해서 2년 내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연준 출구 전략 우려에 따라서 미 국채도 오르고 뭐 회사채도 금리가 오르고 모기지 금리도 다 올라간 거고, 그런데 당연히 모기지 금리 올라가면 주택시장 회복에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글러스킨 셰프 수석경제학자 의견인데요. 모기지 금리가 주택시장에 견조한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간다면 당연히 불리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기지 금리가 오르는 데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에 대한 예상이 함께 들어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인플레가 너무 낮아서 지금 걱정 아니냐,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고요. 이거를 좀 더 낙관적으로 얘기한다면 모기지 금리 상승은 미국의 시중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여기에 맞춰서 임금 인상이 가속화되고 이런 선순환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자, 미국 국채금리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10년, 30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제 버냉키 연설 이후로 1% 하락했는데 오늘 추가로 2% 또 내려가서 2.58% 기록 중이고요.
단기 최고점이 2.7까지 갔었죠. 자, 그럼 이 미 국채금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2.12% 정도 내린 거는 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코스피 지수하고 삼성전자하고 같이 좀 보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뭐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몰라도 미 국채금리가 이렇게 두 번가량의 레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역동조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이 전 세계 증시 중에서도 코스피하고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미 국채금리는 누가 봐도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을 받을 때가 됐고요. 그런 만큼 우리나라 코스피가 곧 삼성전자고 삼성전자가 곧 코스피인데 위로 따라붙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고요. MSCI 한국지수를 보셔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루 만에 5%가 넘게 올랐습니다. 5.33% 오른 55.11 기록 중인데요. 아직 객관적인 수준으로는 한 56에서 58까지는 돼야 외국인들이 코스피 지수 1900 위로 보고 앞에서 당겨줄 거라고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절반의 성공이라고 오늘 저 정도면은요. 외국인 어저께 뭐 아주 대량 매수세까지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순매수 폭이 꽤나 됐었는데 오늘 하루 정도 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자동차, 대형주들의 외국인 순매수 연장되는 것을 기대해봐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